망자가 누워있는 자리에 가끔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 좀 꺼내줘, 나 좀 꺼내줘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걸 꿈속에서 따라갔다가 출소상이 난 경우도 있어요. 그 첫 번째 공포 사연은 바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 이야기의 제보자는 조금 특별한 능력을 지닌 분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영적인 존재를 보고 느낄 수 있는 무속인이라고 하네요. 네. 혹시 제보할 사연이 있으시다고요? 네. 그 몇 년 전에 저를 찾아왔던 손님의 사연인데 정말 너무너무 소름이 돋았던 그런 사연이어서 지금도 생생하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때는 지금부터 5년 전, 제보자는 어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부터 기도를 올리고 성담을 이어가면서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네. 어두운 낯빛의 중년 남성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불안한 눈빛과 뭔가에 쫓기기라도 하듯 초조해 보이는 그 표정. 제가 정말 급해서 그런데 10분만 시간 좀 내주시면 안 될까요? 그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한 제보자는 잠시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는데요.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셨나요? 그게 저... 혹시 최근 집안에 돌아가신 분이 계신가요? 네? 그걸 어떻게 아세요? 네.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선생님을 찾아온 겁니다. 제보자를 찾아온 영필 씨는 유서 깊은 가문의 7대 장손이었고요. 아주 명망 높았던 할아버지는 어딜 가나 존경을 받았고 또 본인 또한 그런 가문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언젠가부터 영필 씨 집안에 우환이 깃들기 시작했는데요. 선생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까지 죽으면 저희 집안 정말 큰일 납니다. 네. 한 번만 도와주세요. 자, 사업가로 이름을 알리던 작은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빗길의 교통사고로 갑자기 운명을 달리하게 되셨고, 또 평소에 아픈 곳 하나 없던 영필 씨의 아버지께서는 어느 날 화장실에서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급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을 다니던 어린 조카들까지도 비명 행사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건 사망한 사람들이 모두 남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혹시 출초상이 이어지기 전에 돌아가신 분이 누구신가요? 제명을 다 하고 돌아가신 분이요. 제가 알기로 할머니랑 할아버지요. 할머니는 좀 몇 년 뒤에 돌아가시긴 했어요. 그럼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묘를 좀 찾아봐도 될까요? 보통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는 조상에서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서 우한 가환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날 상담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 집안엔 산소탈이다라고 느꼈습니다. 잠깐만, 에어컨 누가 튼 거예요? 갑자기 틀리가요. 왜 이렇게 오싹하지? 아니 근데 산소탈이라고 이렇게 직감을 하셨잖아요. 네. 네, 선생님 산소탈이라는 게 정말 줄지어서 초상이 생기는 거를 산소탈이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일단은 산소탈 자체를 이제 정의를 내리자면 네. 이 산소 자체를 되는 자체가 산소탈이에요.
근데 이게 산소탈이 생긴다고 해서 사람이 무조건 죽어나가는 게 아니에요. 승승장구하던 사업이 급격하게 기울어서 바닥에 나가기 직전까지 가시는 금전으로 치는 경우도 있고 네. 여기처럼 어떤 명줄로 치는 경우도 그럼 이런 일을 갖다가 미연에 좀 막으려면은 그 묘자리를 갖다 잘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묘자리를 쓴다 그러면 일단 수맥은 반드시 봅니다. 수면 체크하고. 망자가 누워있는 자리에 가끔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 좀 꺼내줘, 나 좀 꺼내줘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젖으니까 막 꿈에서라도 나 좀 꺼내줘, 나 여기 너무 싫어. 근데 실제로 이거를 파보면은 수맥이 흘러서 막 물이 출렁출렁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다음에 뭐 묘자리 중에 가장 뭐 좋은 얘기하는 건 직원들께서 말씀하실 때 뭐 배산인수해서 뭐 산이 앞에 뭐 하고 뭐 이렇게 본분을 이렇게 감싸고 하면 용의승천해서 뭐 나라님이 될 수 있는 운세도 있다 뭐 이러는데 그런 것까지는 아니라도 가장 상식적으로 좋은 자리는 양지 바른 곳이죠. 깔끔하게 정리가 되네요. 그냥 아주 그냥 간단하게 직관이나 우리 같은 무속인이 아니라도 보면 대낮에 정말 햇볕이 쨍쨍하게 잘 바르고 또 이 산소 자리가 앞에가 꽉꽉 막혀 있는 것보다는 뻥 뚫려 있는 것이 좋겠죠. 꼭 물가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걸 다 알아보고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산소탈이 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요? 산소 위에 산소를 쓴 경우도 있어요. 네? 산소 위에 뭐요? 산소. 산소 위에 산소를 쓰는. 알면서는 안 쓰죠. 모르는 상태에서? 영화에서처럼 첩장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6.25 때나 뭐 일제시대 때 조선시대 때 묘가 있었는데 이게 그렇죠. 연고가 없거나 후손들이 와해되고 또 이제 어떻게 관리가 안 되거나 이러면은 이제 비바람 맞고 오랜 세월 지나다 보면 초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봉분이 내려앉을 수도 있고 또 안에 있는 관에 유골도 자연적으로 이제 계속 이제 해화가 되다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서 그 위에다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모르니까. 자, 영필 씨도 과연 이런 일로 산소탈이 난 건지 제가 계속해서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유,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영필 애미 되는 사람입니다. 네,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영필이 걱정에 제가 가슴이 바싹바싹 타요. 선생님만 믿겠습니다. 네. 자, 묘에 도착한 제보자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보통의 묘는 산속에 양지 바른 곳에 묻는 게 일반적인데 얘기했던 것처럼 이곳은 커다란 회사가 있는 건물 뒤편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은 왜 묘가 하나예요? 할머니도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할머니는 다른 곳에 모셨다고만 알고 있어요. 혹시 살아생전에 두 분 사이가 안 좋으셨나요? 글쎄요, 그것까지 저도 잘... 사실 그런 영필 씨의 태도보다 더 미심쩍었던 건 뭔가 말할 듯 말 듯한 영필 씨의 어머니 태도였다고 합니다. 비밀이 있나 보다. 그런가 보다. 터의 기운이 좋지 않아요. 당장 이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죄송한데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왜요? 사실 아버지랑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큰돈을 차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요. 집에 압류딱지가 붙는 바람에 지금 당장 그렇게 큰 돈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선생님.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제보자는 급한 불이라도 끌 생각으로 기도를 올리자고 제안을 했고 이후 세 사람은 몇 날 며칠 신당, 묘, 집 등을 오가면서 열심히 치성을 드렸습니다. 이때 기도하면서 밝혀둔 촛불이 희미하게 흔들리면서 다시 불을 켜려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불빛이 꺼진 초가 갑자기 활활 타오르니 집안이 금세 대낮처럼 환해지더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이게? 그리고 등 뒤에서 오싹한 기운이 느껴지면서 돌아보니까 이놈, 이 꿈의 놈, 왜 이제 나왔니? 이미 늦었다. 네가 내 놈의 집에 싹을 말려버릴 테야. 살려주자. 알아주자. 이 귀신이 누굴까요? 좀 짐작이 되시나요? 너무 소름 돋아. 왠지. 이때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에 눈을 번뜩 뜬 영필 씨. 다행히도 이 모든 것은 꿈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이야기를 듣던 어머니는 놀라지도 않고 꿈에서 본 귀신이 어떻게 생겼냐면서 오목조목 물어보더라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방으로 들어가서 한 장의 사진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놀랍게도 그 사진 속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바로 영필 씨의 목을 조르던 귀신이었어요. 와, 소름. 아니, 근데 그나저나 어머니는 귀신을 어떻게 알았는지 저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게 누군 거지? 네, 저 너무 궁금해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네. 밝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미처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서 왔어요. 할머니에 대해 말하러 오셨나요? 네, 맞아요. 돌아가신 할머니는 제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제 시어머니는 4분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 영필 씨가 기억하는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넷째 아내였고요. 꿈에서 본 귀신은 사진 속에 있던 할아버지의 첫째 부인 얼굴과 일치했다고. 이 내담자 할아버지가 굉장히 명망 있는 집안의 장손이었잖아요. 그래서 결혼도 굉장히 일찍 서둘렀는데 몇 년 지나도 좀 자식이 생기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후처를 드렸어요. 근데 그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딸만 줄줄이 낳았던 거죠. 넷째 할머니면 어딨습니까? 혹시 영필 씨 꿈에 나오는 첫째 할머니 옆에 모셨습니까? 그게 싫으셔서 내 꿈에 나온 거 아니야? 두 분이 같이 계시기 싫어서. 아니야, 그런 거. 그러면 어디에 계시는데? 그게 어디에 모셨냐면 뭐? 말도 안 돼.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묘를 팠습니다. 봤더니 진짜로 할아버지의 4번째 아내가 함께 묻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터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는 두 분이 함께 묻혀 있었기 때문에 첫째 아내분이 그 혼이 놓였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저 역시조차 이제 믿을 수가 없는데 할아버지가 생전에 넷째 부인을 끔찍히 아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으면은 함께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자식들은 이게 어떤 화를 불러올지는 모르고 네. 할아버지 유언이니까 당연히 받아들였겠죠. 예. 근데 굳이 첩장이라는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이게 첩장이라는 게 원래는요 네. 명당이에요. 이 산소터가 명당인데 원래 의미는 이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좋은 명당을 하고 싶은데 네. 경제적으로나 이런 게 안 돼서 그걸 못할 때 하던 과거의 풍습이에요. 네. 사실은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러면 그 예. 뒤에는 또 어떻게 됐는지 되게 예. 궁금해서. 결국 할아버지의 묘를 이장하고요. 아. 넷째 아내의 묘도 따로 두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사회를 읽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궁금한 게 여러분 그 영화 최근에 유행했었던 그 파묘라는 영화. 네네네. 네. 근데 이 사연에서도 그렇고 파묘에서도 그렇고 묘를 이장할 때 무당이 동행을 해서 같이 묘자리를 봤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무속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장을 하거나 할 때 거기에 계신 영가한테 고하는 거죠. 자, 이제 자리를 옮기실 시간이 됐으니 네, 오늘 그 일을 할 것이니 놀라지 마시고 더 좋은 곳으로 모실 테니 따라와 주세요. 약간의 예를 갖춰서 통보를 해드리는 그렇죠. 거군요. 자, 일단 고이 잠드신 이 자리에서 파야 되잖아. 거기에 따르는 부정을 무속 행위를 통해서 잠재워 드리는 거죠. 생길 수 있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모든 일을 해결하고 난 뒤에 영필 씨는 또 한 번의 꿈을 꾸게 됐는데요. 네. 뭐야, 누가 물을 틀어놨어. 엄마, 왜 새벽에 설거지를 해요? 그러다가 물소리가 톡 끊기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려서 영필 씨를 봤는데요. 그리고 영필 씨에게 이렇게 말했죠. 다행히 내 놈 목숨은 건진 줄 알아라. 그날 이후로 할머니가 나타난 일은 더 이상은 없었고 영필 씨도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따금씩 할아버지 묘가 있던 자리를 지나게 되면은 아직도 섬뜩한 기분이 든다고 하는데요. 오싹하지. 예. 자, 여러분들께서도 누군가의 못자리를 지나가게 되면은 그날 밤 꿈자리 조심하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한 편의 공포 영화를 보는 것 같지. 네. 와, 근데 이게 진짜 이런 일이 있구나.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립거나 그러면은 사실은 저도 이제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진짜 꿈에 한번 나와주셨으면 하는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돌아가신 분이 꿈에 나온다는 게 꼭 뭐 이렇게 좋은 일만은 아닌가 보네요. 조상이 돌아가셔서 꿈에 나타날 때는 이제 좋은 것과 나쁜 게 공존해요. 공존을 한다. 네, 그러니까 꿈에 따라서 이제 어떤 예지몽으로 내가 꿈에서 뭐 할아버지가 막 엄청나게 화를 내시면서 어디를 그렇게 맨날 싸돌아다니면서 놀러가 이럴 때는 그 꿈을 잘 해석해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어디 놀러 가려면 비행기든 기차든 차량이든 이용해서 움직이잖아요. 멀리 가지 말라는 거지. 사고. 멀리 가지 말라는 경고인 거예요? 네, 사고에 대한 경고. 실제로 이 꿈속에서나 뭐 이런 데서 조상들이 이제 가자 하는데 얼굴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얼굴이 보이는데 이걸 꿈속에서 따라갔다가 출초상이 난 경우도 있어요. 네. 또 이런 얘기 들으니까는 제가 좀 겁이 좀 많은지라 제 꿈에는 정말 아무도 안 나왔으면 그냥 좋겠습니다. 예.